오늘은 반려견을 혼내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려견을 왜 혼내시나요? 혼내는 이유야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혼내는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게끔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는 혼나지 않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혼을 내므로써 네가 방금 한 그 행동은 잘못된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끔 변화시키려는 게 훈육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죠.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임을 알려주려는 의도만 있다면 모든 훈육은 정당한 행위일까요? 저는 훈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려견을 훈육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반려견 훈육은 사람마다 그 방법이 다르고 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루어지다가는 훈육이라는 이름의 학대가 행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훈육 행위는 정당한가?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훈육이 무조건 잘못된 거다. 절대 해선 안 된다. 라고 말하시긴 하지만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반려견의 보호자가 직접 그 반려견에게 훈육을 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훈육을 하기 전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문제 행동의 원인을 제거시켜 주거나 최소화해 주려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졌느냐 훈육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느냐입니다. 보호자가 반려견을 훈육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훈육을 하게 되는데 이 반려견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는 원인이라는 것이 있죠. 그 원인은 주로 개를 존중하지 않는 환경, 개를 존중하지 않는 관리, 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반려견이 허구한 날 집 앞 벽지를 뜯으면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꽤 골치가 아픈 문제죠. 그래서 벽지를 뜯을 때마다 신문지를 말아서 바닥을 내리치며 혼을 냅니다. 고함을 치기도 하고 구석으로 몰거나 한 손으로 반려견을 잡아서는 혼을 내요. 정당한 훈육일까요? 당연히 절대 아니죠. 개가 벽지를 뜯는 데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어요. 이갈이를 하기 때문에, 산책이 부족해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너무 따분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놀잇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등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행동들의 원인들을 적절히 해소해주거나 제거해주는 것이 훈육을 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관리인 거예요. 산책을 일주일에 한 번 나가주면서 벽지를 뜯는 반려견을 훈육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산책을 일주일에 한 번 나가주면서 바깥 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짖는 반려견을 훈육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벽지를 뜯을 수밖에 없고 주변 소리에 짖을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게끔 방치해놓고 훈육은 또 훈육대로 하게 되어버리면 그 훈육법이 아무리 좋은 훈육법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훈육이라 하더라도 학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자가 반려견들 훈육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기초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초적인 관리를 해서 훈육을 할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아주 중요하겠죠. 저는 반려견을 훈육할 때 타임아웃이라고 불리는 생각의 방으로 보내기라고 하는 방법을 가장 권장해 드리는데 이 타임아웃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내기와 알려주기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보호자들은, 아니 정확히 우리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 대상을 혼냄으로써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혼내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는 의도뿐만 아니라 다른 두 가지의 의도를 함께 전달하게 돼요. 바로 내 안의 화를 표출하려는 의도, 그리고 내가 화났음을 상대방에게 보이려는 의도. 이 두 가지가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반려견이 나를 무서워하고 보기만 해도 벌벌 떨고 주눅 들고 꼬리가 말리고 고개가 한껏 내려가서 자신감이 밑바닥치는 그런 삶을 사는 반려견이 되길 바라시나요? 그런 보호자는 절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정상적인 정서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보호자라면. 내 안의 화를 표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화났음을 상대방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혼내기는 당한 사람이 가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반려견을 혼낼 때 내가 이만큼이나 화가 났다 라는 걸 드러내려고 했어요. 더욱 감정적으로 혼내려 하고 더욱 격렬한 행동으로 혼내면서 화를 표출하려고 하죠. 방금 네가 한 그 행동은 아주 잘못된 거야.
라는 걸 아주 과격하게 필요 이상의 감정을 담아서 알려주려고 하죠. 그 결과 우리 반려견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는 만들었는데 동시에 반려견이 나를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 보호자는 항상 감정적이고 갑자기 소리치고 무언가를 휘두르며 나를 위협해. 또 언제 그럴지 모르니 난 항상 보호자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지. 이렇게 완벽한 수직 관계가 형성됩니다. 보호자와 반려견이 수직 관계라면 과연 그 반려견은 진짜 반려견일까요? 반려견을 반려견으로서 나와 함께 살아가게 만들려면 말로만 우리 반려견이에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그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제는 혼내기를 그만두고 알려주기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알려주기는 소리치지 않고 격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 반려견에게 너의 방금 그 행동이 잘못되었어 라고 알려주는 걸 말해요. 혼내기와는 다르게 화를 내지 않아도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알려주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훈육법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타임아웃, 생각의 방으로 보내기 훈육법입니다. 이 타임아웃 훈육법은 반려견이 익숙해하거나 좋아하는 또는 긍정적으로 여기는 공간, 사람, 어떤 환경, 물건 같은 요소들이 전혀 없는 공간으로 반려견을 일정 시간 동안 이동시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타임아웃을 진행하는 규칙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 규칙은 댓글에도 정리를 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아웃은 특정 공간에 반려견을 이동시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훈육법입니다. 타임아웃은 잘 사용하지 않는 방이나 화장실 또는 울타리로 공간을 만들어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타임아웃이 진행될 공간이 반려견이 좋아하는 공간이어선 안 됩니다. 타임아웃이 진행되는 공간에는 흥미를 돋구는 물건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물건이 있어선 안 됩니다. 타임아웃 공간에서 무언가를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타임아웃 시킬 때는 반려견을 안아서 공간에 넣어줘도 되지만 초반에는 줄을 채워놓고 생활을 하며 반려견이 자기 발로 공간으로 들어가게끔 줄을 잡고 이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타임아웃 시킬 때는 혼을 내거나 화를 내며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타임아웃 공간으로 들어가면 2분 동안 반려견은 혼자 있어야 합니다. 2분이 경과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문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타임아웃 시간은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야 하고 저는 2분을 권장합니다. 만약 타임아웃이 끝나고 나오면서 동시에 짖거나 입질을 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또다시 하게 되었다면 즉시 다시 타임아웃 진행하시면 됩니다. 타임아웃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반복할수록 효과가 아주 빠르고 아주 좋습니다. 타임아웃은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규칙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타임아웃은 단순히 내 말을 안 들어서 라는 이유로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타임아웃은 설정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여러 번 잘못했다 해서 한 번에 타임아웃 시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타임아웃이 진행되는 동안 짖거나 하울링을 보인다 해도 최대한 무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타임아웃에 대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반려견 훈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보호자님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반려견을 조심스럽게 반려하시는 보호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반려견을 안전하게 나와 사이가 틀어지지 않으면서도 문제행동에는 도움이 되도록 훈육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방법도 방법이지만 훈육을 임하는 보호자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훈육의 자격과 혼내기보다는 알려주는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가장 적절한 타임아웃이라는 훈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